전시집행법이라는 것 자체도 이 뻥카적 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펑크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 두 달밖에 안 됐죠? 제로 코로나, 코로나를 만들어서 코로나 세계대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가지고 3년 동안 사실 집단 감금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발악을 해서 2,500만이라고 하는 상하이, 아무리 차이나 디카플링이 어떻게 하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다이내믹한 생산 하는 센터에 2,500만의 상해를 한 놈도 못 새나가도록 전체를 다 봉쇄를 하는 그런 지금 다 집에 들어가 들어가 그것도 몇 명 걸린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위 코로나 제로 감금 이제 대학생들하고 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이 몇 장, 흰 종이 몇 장, 백지 몇 장 흔들고 막 움직여 보니까 갑자기 며칠 뒤에 그냥 나는 여러분 사랑해. 우리 위드 코로나 바로 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또 몇백만 죽었죠. 그래가지고 훅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생 지옥 같은 조치를 했다가도 우르르 하니까 푹 돌아가고 지금 부동산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전부 이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는 뻥카 중에서도 가장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우리 문재양 씨 이야기들 들어오면은 중국 사회에서도 저런 방식은 경험하지 못했을걸요. 전시집행법 첨지 사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미제국주의와 해가지고 이렇게 또 누를 수 있어 전지 사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갖다가 폭격할 거야 이런 강박관념을 막 부추기면서 우리 전쟁 상태에 지금 거의 진입해 있어. 준비해야 돼. 그리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집행법부터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어. 그러고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로 확 백지 몇 장 가지고 사람들이 시위하니까 확 바꾸듯이 중국이 이게 뻥카일 수도 있는데 이 전시집행법이. 근데 뻥카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실. 썸칫하잖아. 괜히 불안해.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인구 정도가 200만짜리도 아니고 무려 14억에다가 무지막지한 그 핵폭탄의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놈이 인구가 핵폭탄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가 그 외국 평론가들의 말처럼 저 정도 규모의 나라가 저렇게 불투명하게 돌아가는 거,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거를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게 불안한 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내부 뻥카로서 중국 체제를 박살을 내는 자살골로 끝날지. 이대로 가면 체제 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국가를 형해화한 건데, 국가를 해체한 거예요, 사실. 엄청난, 그야말로 안에서 천하대란 납니다. 아니면은 바깥으로 특히 대만 한반도 쪽으로 이게 전쟁으로 튈지. 저는 이거는 결국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제대로 굳건하게 서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요. 어제 그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지막에 빵 터졌는데 뭐라고 그러죠? 뺀질이라고 그랬죠? 일본. 뺀질이 일본 잘 그거 해서 열심히 대중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사잘 잘 꼬셔야 돼. 그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거거든. 제가 아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잖아. 중국은 지금 태평양 진출이야. 그렇죠. 중국은 지금 말라카 해협까지 해서 남중국해 먹고 바깥으로 외태평양으로 튀어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진짜 맛있는 먹이는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이죠. 대만과 오키나와 열도라고. 일본이 이게 멍청하게 중국이 힘을 잡으면 자기들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슬슬 방치를 했다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근데 또 미국이 일본한테는 탄도미사일 잘 허락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비싼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돈 엄청 쓰죠. 그거 하나에 30, 40억씩 해요. 그렇죠. 재즈미아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한 1,000발 사야 돼 이제 1,000발, 2,000발, 3,000발 한꺼번에. 그러면 그 1,000발이면요 그 시간도 많이 걸릴 거야. 1,000발이면 얼마야? 40억짜리 1,000발이면 4조고요. 네. 만 발이면 40조예요. 일본에 지금 황혼에 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이 있나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불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중국이 할 줄은 몰랐거든. 그럼 일본 입장에서 대만 날아가고 오키나와 날아가면 뭐가 되겠어? 오키나와를 또 날아가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중국하고 직접 이제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설게 하는데 우리로서는 야 저 뺀질이가 저 음흉한 뺀질이가 앞에 나선단 말이지. 나 착해졌구나. 잘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당연한 거죠. 어제 그거 내가 보면서 뻥 터졌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 말로.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미국이 좀 걱정이에요. 예. 이게 말이 좋아서 삼축 글로벌리즘이 이제 그 글로벌리즘이지 사실 그 한 축이 미국 리더십이잖아요. 네. 하나가 세계 시장 공조 체제고 다른 하나가 현지의 자유공화 동맹국이고 이게 세 축인데 이 미국 축이 제대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 네. 이제 민주당 안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4대 말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관 말살. 네. 이 4대 말살이 악마가 따리를 틀고 있다고 미국 민주당이. 예. 이거 부추겨 갖고 그렇죠. 표를 빨았잖아. 한 30년, 한 20년을 이 4대 말살을. 또 공화당 안에서는 참 이 트럼피즘이 참 가슴 아프게도 타락을 해 갖고 완전히 찌질이 고립주의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트럼프 얼굴 팔면서 또 트럼프 자신도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자기 고유 기반이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 네. 트럼프의 요새 그 행동을 보면. 그럼 공화당은 이 찌질이 고립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민주당은 이 악마적 4대 말살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 잘 되겠어요?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 시스템 혹은 뭐 영국 프랑스부터 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 정치가 특히 데이지를 중심에서 나오는 게 우선 생각의 경쟁이라고 하는 여론이 아무리 조작이 되고 한다라도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시스템은 경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제도화된 이 말하자면 경제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익스트림한 게 나오면은 서로 여기 그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더 그거 한 거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나 경제가 수요자 그러니까 이 주권자나 혹은 시민 혹은 소비자의 그 취향에 맞게 수요자 결정이 근본적으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정반대죠 전체 유리하고. 그걸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 요새 용어로 자기 교정 메커니즘, 그렇죠. 셀프 커렉셔널 메커니즘이 있다. 이쪽 자유공화주의에서는 제일 민감하고 제일 그 사실 제일 그러니까 헤매는데 헤매다가 결국 가서 삽질 해보고 제대로 된 길로 간다. 뭐 옛날에 뭐 아니 중국 지금 이 시진핑 이런 거 말고 중국은 보십시오. 우리가 한 5년을 놓고 보면은 끊임없이 지금 자기 죽을 자리를 지금 파고 앉아 있어요. 홍콩 문 닫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영구 집권을 위한 인민정수가 되고, 코로나 제로,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왔다 갔다 하고, 전시 집행부까지 만들고, 사실은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금 저가 자기는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지금 자기를 자살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정이 안 되죠. 그 내부의 정치든 그 내부의 그렇죠. 인민들이든 아니면은 사람들의 생각 정신이든 간에 그걸 교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일방통행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어제 우리 백모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밤새 뒤시작 시작했어요. 저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1차적으로는 사실은 그 시진핑 권력의 불안성을 시진핑 스스로가 지금 선택을 했고 국내 정치에 대한 엄청난 지금 말 통제를 해야 되고 전면적인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생각을 굳히고 국내용이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대만 한반도 이렇게 동북아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삼척 글로벌리즘의 작동 우크라의 결과 뭐 이런 걸로 해서 별로 그렇게 그 개연성은 없지만 아주 그 사이에서 국내 통치용, 국내용과 대외용 사이에 묘한 점을 이 만들어내서 인위적으로 공작을 해서 중국말로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불장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그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너비 왔어요. 봐야. 네,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봐야, 주의 봐야 되는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기 미국 뭐 또 EU 뭐 우리 소위 말하면 서방 그 우리는 계속 이 소위 반응 적용이 빌트인돼 있고 저쪽은 아니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불안하고 굉장히 위기를 어텐티브하게 봐야 되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나도 불안합니다.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어느 일정한 궤도로서 이 중국 뭐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저게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 지금 이게 큰 사고를 칠까 지금 겁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쭤본 건 미국이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데 미국 네. 국내가 제대로 풀려갈 거냐. 아까 미국 국내가 민주당은 4대 말살에 오염돼 있고 공화당은 그 찌질이 고립주의에 오염돼 있는데 그럼 민주당은 4대 말살 오염을 극복할 수 있겠냐. 그다음에 공화당은 찌질이 고립주의를 극복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아까 좀 여쭤보려고 선거 그랬어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코스트인지 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그거 한데 지금 사실은 이제 자기 조정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짝퉁 글로벌리즘 시대 때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게 뭐 빅만이다 뭐 돼가지고 월스트리트가 지금 이제 사실은 저 민주당이 하는 4대 말살 다 내다 버린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 뭐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그 뭐야 뭐 인종 말살, 이제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뭐 가치관 말살 이런 4대 말살 이거를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갖다 버렸는데 ESG라고 이 포괄되는 그런 아주 묘한 이 해체주의적 그 풍조도 거의 다 이제 끝이 난 것 같고. 네. 그 블랙스톤이라고 왜 세계 제1의 펀드를 굴리는 회사가 직접 그 레리 핑크인가요? 네, 레리 핑크. 레리 핑크가 직접 뭐 ESG 시대는 끝났다. 아직 우리 저 SK 최태원 회장은 그 소리를 안 듣만 어쨌든 간에 끝났다 그랬고 뭐 그러면 뭐 그 정치장 받아서 해야 될 민주당에서 뭐 이거 이제 좀 식군등 이제 좀 안 씻겠습니까? 네. 뭐 일부 있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은 바이든은 아직까지 막 그러면서 해서 ESG 법안을 갖다 하나 했는데 예, ESG 법안 하나 최근에 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냥 디스카트 시켜 버렸어요. 네, 그 상원에서 그래요. 네, ESG 법안. 그거 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거 거부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뭐 트럼피즘 말해가지고 뭐 가치를 보고 하는 건 다 좋았는데 이게 아주 묘한 또 너무 촌냄새 나는 고립주의가 있습니다. 응당 미국이 촌냄새라기보다 좀 찌질해. 찌질해. 많이 오염돼 있는 거예요. 뭔가에 오염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공화당은 사실 우리가 막 이쪽에서 크게 막 그 우리 한국 언론에서 뭐 막 키우기도 하고 한데 네. 공화당 내부의 고립주의의 세력은 사실은 뭐 4분의 1도 제대로 안 되는 정도입니다. 뭐 3분의 1 정도 봐요. 네. 네,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 예. 한 50명 정도가 이 성향인데 찌질이 고립주의 그러니까 우크라 지원하지 말자. 근데 공화당 하원 의원 총수가 한 22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류는 아니지. 어쨌든 미국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한국 같이는
아닐 겁니다. 원 리퍼블리칸니즘이 그 근본적인 요소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쪼개져서 그게 대외 정책의 그 또 분열로 나타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그 정도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겠냐지.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면 그 삼축 글로벌리즘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폴란드나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현지 자유공화 동맹이다 그러면 유럽에선 주춧돌이 폴란드고 네. 아시아에선 주춧돌이 한국인데 네. 여기는 결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길로. 그렇죠. 그럼 미국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예. 미국의 리더십이 바로 쓸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그 길로 가는데 세계 시장의 공조 체제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미국이 그 길로 가려면 미국 안에 이제 민주당은 내부에 있는 그 악마적 4대 말살을 극복해야 되고 예. 공화당은 그 찌질이 고립주의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같은 정치적인 이제 그 발전이 예. 과연 있겠냐? 어제 며칠 전에 뭐 저기 하원입니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그거 이따가 이제 좀 들어드리려고. 예. 저는 사실은 간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미국 정도로 이렇게 큰 나라가 되면 개념과 그 관점으로 가는 거거든. 그렇죠. 에피소드로 가는 게 아니야. 에피소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개념과 관점으로 가는데 요새 이 전문가들이나 이 담론가들 언론에서 떠드는 용어를 보면 예. 기본적으로 규칙 기반 우리 윤석열 정부나 저기 뭐 외무부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 예.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이게 번역어거든요. 네. Rule based international 그건 이제 order. 뭐 NSS 미국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제일 기본적인 화두가 그겁니다. 네, 그거죠. 그리고 우리 요번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이 용어라고 기본 화두가. 그리고 또 미국 저기 그 핵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예, 거기도 거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치 공유 동맹. 가치 공유 동맹. 그럼 Value Sharing Alliance인데 결국 이런 게 다 이제 개인 자유, 민주주의, 뭐 공정시장 이런 그 가치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 흐름이 여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의 4대 말살 떠드는 몇 명 그런 분위기도 월스트리트도 이미 거기서 벗어났고 4대 말살 월스트리트는 이제 4대 말살이라고 안 하고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G라고 그러죠. ESG라 그러죠. 좀 점잖게. 그것도 월스트리트도 벗어났고 심지어는 그 대서양위원회 아틀란틱 카운슬도 요새 많이 입장이 이쪽으로 돌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길로 간다. 미국도 정리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그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굳건히 하고 여기에 최소한 군사적 자원 우리가 뭐 일본인들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지 뭐 이럴 방법은 없고 그럴 자격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일본이 지금 자기도 화급한 지금 불구덩이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까불다가 저 음흉한 놈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불구덩이에서 벗어나와 가지고 뭐 그래도 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군사력 같이 공조하자. 이 상태에서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전쟁 막아낸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이랑 제가 먼저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준비한 1분짜리 짧은 비디오를 보여드립니다. 엊그저께 이제 미 하원에서 있었던 논쟁입니다. 찌질이 고립주의 맷 가이즈 공화당 의원이 중국 환구시보를 인용해서 콜린 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를 비난하려고 했었다가 아주 개망신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때 이제 맷 가이즈가 한 말은 뭐냐면 이제 러시아나 이런 그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거기 극우 아조프 연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극우 나치 성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환구시보가 얘기를 하니까 맷 가이즈가 그걸 인용을 해서 콜린 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한테 우리 미국인의 세금으로 낸 미국 무기가 네. 아조프 연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철진한 이야기 나오고. 철진한 이야기를 황구시보이 중에서 하다가 개망신한 그런 비디오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요? 예.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Is the Azov battalion getting access to U.S. weapons? Not that I'm aware of, but if you have information, I seek happy to unanimous share it. consent to enter into the record the Global Times investigative report that that talks about training. It's from the Atlantic Council's Digital Forensics Research Lab, citing that the Azov battalion was even getting stuff as far back as 2018. Without objection, so ordered. Any reason to disagree with that assessment, Dr. Is this Paul? I'm sorry, is this the Global Times from China? No, this is. That's what you read. Yeah, it might be. Yeah, would that be a reason? As a general matter, I don't take Beijing's Well, propaganda. no, at yeah, face but just tell me value. if the allegation is true or false. I mean, I don't have any evidence one way or the Okay. other. As a general matter, I don't take Beijing's propaganda at face value. fair.